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을 위한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섭니다. 탈시설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에 나섭니다. 지난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2차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 TF팀을 구성해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오는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장애인 정책을 당당한 권리로 밝히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 내용을 반영한 권리적 관점을 토대로 장애인 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날 정 총리는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해라며 정책 성과가 나타나 장애인 당사자가 그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에 발달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실종 사건도 있었죠.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실종 발달장애인 사망자를 추모하는 꽃잎이 여의도 한복판에 흩날렸습니다. 지난 29일 전국 장애인 보모연대는 이름센터 앞에서 코로나19 기간 사망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합동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발달장애인 A씨가 어머니와의 산책 중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자 위치를 파악하며 수색에 나섰으나 지난 27일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실종은 최근 5년간 평균 8,000건에 달하고 미발견 건수는 10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사망 건수가 총 271건에 달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날 장애계는 발달장애인 실종자를 추모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체계 구축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비장애 아동이나 치매 노인이나 다 실종 전담 기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이 돌아오지 못하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실종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전담기구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구조가 아닌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날 장애계는 발달장애인 실종자를 위한 헌화와 추모 공연을 진행하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장애인들이 무료로 맞춤형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죠. 현재 전국의 8개 면허시험장에서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김윤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됨에 따라 전체 장애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 무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8개의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도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시는 장애인분들을 상담, 평가, 접수까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 교육까지 추가로 진행을 해서 이동권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카드를 지참하고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전담 직원의 조력을 통해 상담 및 운동 능력 측정 등을 받고 맞춤형 운전 교육 16시간의 이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버스 면허를 시험 보려고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을 전부 다 전화를 했는데
장애인용으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대전에 교통공단 여기 전화를 해서 보니까 하루에 1시간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수를 지난주 12월 달에 접수를 해서 상당히 편안하고요. 쉽게 운전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고 고맙습니다. 한편 대전 면허시험장에서는 전국 27개 면허시험장 중 유일하게 대전 장애인연합회 산하 탄탄재활사업장과 연계해 시험장 내 편의시설인 탄탄카페를 운영해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재활 및 성장 동력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수익 부분은 복지처우 개선으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대전 면허시험장의 탄탄카페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유나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영춘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시가 교육부 주관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최종 선정되면서 3년 동안 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이 지역 장애인들이 평생 학습권을 보장받는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언제든 누구든 행복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순천이라는 비전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 주관으로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전라남도 최초로 순천시가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해 많이 순천시에서 힘써왔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곳곳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순천시는 이를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공동체 환경조성과 평생학습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순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여와 장애인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평생학습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평생학습권을 보장받고 순천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평생학습 도시 순천을 만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이 지역 주민을 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장수읍 행복 나눔터 준공식을 통해 장수군민의 삶의 질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임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은 지난 19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장수읍 행복나눔터 준공식을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복나눔터 준공식은 장영수 군수와 김용문 군의장, 기관 및 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 2016년 공모사업 선정 후 6년 만에 완료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장수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총 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되어 주민의 복지 서비스 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나아가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 장수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장수읍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인근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본에 준공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행복나눔터에서 12가지의 운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여가활동 및 문화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장수읍 행복나눔터는 장수읍에 부족했던 주민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아 다양한 자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어 면민 간 어울림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훈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GS칼텍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지역 장애인 단체에 4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난 23일 여수시청에서
지역 내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성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성금 4천만 원은 GS칼텍스 여수공장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했으며 청각 언어장애 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려워 다른 사회복지단체보다 외부 후원 사례가 거의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성금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76회 식목일을 기념하는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제76회 식목일을 기념하고 숲과 나무로 숨쉬기 좋은 순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 25일 조곡동 일원에서 반려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해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시민운동본부와 관계 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숲부지 4,000제곱미터에 동백과 잎합 등 200여 주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순천시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는 2020년까지 283만 주의 나무를 식재했고 2026년까지 순천시 전역에 민관이 협력해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복지TV 탑 가요쇼가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의 기쁨과 희망을 전합니다. 쇼 프로그램의 자존심 복지TV 탑 가요쇼가 코로나19로 지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오직 복지TV에서만 만날 수 있는 탑 가요쇼는 손빈과 하명지의 진행으로 베이로, 이동준, 소명, 우연희 등 정상급 가수들이 함께합니다. 복지TV에서 하는 탑가이쇼는 정말 저희가 출연할 때마다 항상 즐겁습니다. 그리고 명품 중에 명품. 네, 명품 중에 명품이고 늘 좋은 일 넘치시고 저희가 유쾌, 상쾌, 통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빠이빠이 하시고요. 빠이빠이 하시고. 특히 국민 MC 허참이 신곡을 발표하고 탑 가요쇼를 통해 인사를 전합니다. 한편 복지TV 탑 가요쇼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본래 취지에 맞춰 전국 어디든 복지TV와 함께하고 싶은 지역을 찾아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탑 가요쇼는 복지TV를 통해 평일 자정 방송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이 신한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복지TV 경기방송과 신한대학교는 인재 양성 및 정보 교류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실천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 5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50년 기념 사업단과 함께 우리 복지TV 경기방송과 함께 서로 발전할 수 있고 윈윈할 수 있는 우리 신한대학교 이 교육기관과 그리고 이 언론기관이 함께해서 정말로 경기 북부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복지TV 경기방송과 또 복지TV와 더불어서 정말로 상호 협력하며 또 상생하며 상호 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협약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말 기쁘게 생각하면서 신한대학 발전에 홍보 및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경기 북부 지역의 대표 교육기관인 신한대학교는 미디어 언론 확보를 중심으로 한 인재 양성 및 정보 교류를 통한 대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경기방송은 지역의 대표 언론 방송사로서 방송 인재들을 위한 다양한 현장 체험의 장을 제공하며 후학 양성에 기여하여 두 기관의 상생의 미래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운선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전시회 현장에 임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국가대표 관광 여행지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전주 한옥마을 역사관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관광의 역사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왕명을 받들어 왕실의 묘우나 능침을 살피고 점검하는 경기전 봉심으로부터 시작된 전주 한옥마을 관광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 한옥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되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또한 전시회는 조선시대부터 근대시대와 현대시대, 그리고 한옥마을 유형문화재까지 총 5가지 세션으로 구성돼 시대별 관광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으며 경기전이, 근대사진엽서, 전주시정백서 등 관련 유물 20여 점도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전시가 일제강점기와 전란을 거치며 훼손되었다가 현대에 와서 복원된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문화유산의 본래 가치와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역사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기획전시는 국제적인 관광 명소가 된 전주 한옥마을의 유서 깊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은이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34명의 서양 화가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서양화 장르전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여수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는 지난 3월 12일부터 서양화 장르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4월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미술협회 여수지부 서양화가 34명의 작가들이 대표 작품 총 68점을 선보여 서양화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제 서양화 장르전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호남 지역에서 여수가 1세대의 고장이라고, 서양화의 1세대의 고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호남 지역 최초의 서양화가인 김홍식 선생님이 여수 출신이고, 그 이후에 뭐 배동신 선생님이라든지 손상기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여수의 서양화를 이끌어오신 이제 그런 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발맞추어서 그 여수의 어떤 서양화의 맥을 한번은 짚어보자. 그래서 그런 선배님들의 좋은 작품, 그리고 지금 현재 후배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 서양화 분야 한 분야만을 가지고 전시를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저마다 다채로운 색채와 독특한 질감으로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로 연출한 작품마다 이 지역 미술인들의 열정이 화폭 속에 담겨져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저희 작가 한 사람이 작품 한 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시간과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기 때문에요. 작가들이 같은 풍경을 그리더라도 각자의 색채와 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작가가 과연 관람객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작품을 만들었는지 생각하시면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포 아트 갤러리는 여수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 갤러리로 지난 2017년에 개관해 28회째 전시를 이어오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술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과 작품 세계를 가진 전시품들은 지역 미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한마디 정경수입니다. 지난달 초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반려견 미용사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 퇴실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확인한 감독관이 장애인은 시험을 볼 수 없다면서 퇴실 조치한 것인데, 이유는 2021년 2회 실기시험부터 공지된 장애인 응시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협회를 상대로 차별해온 상황에 대해 진정을 접수했는데, 그 후 협회 측은 장애인 응시 제한 규정의 삭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이달 초에 한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시험에 응시했지만은 시험 하루 앞두고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 프로그램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시험이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입니다. 법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그 준비를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진출 영역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가 직업에 제한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편의만 제공된다면 동등한 위치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입니다. 차별 없는 사회가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공감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